네, 안녕하세요. 상권분석가 박대현입니다. 예,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그 전화가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경매를 좋은 자리들을 많이 받으시는지 이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물건들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상권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경매 물건하고 연결을 한 내용입니다. 술을 많이 먹는 업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제가 서열로 쭉 나열을 했는데요. 위치를 보시면은 네, 이게 잠실동이죠. 신천. 신천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낙찰이 된 게 이제 11억에 낙찰이 됐네요. 지하층에 있는 85평짜리가. 이 밑에도 보시면 뭐 삼본동도 이제 그 술집들이 많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삼본역 앞에 있는 삼본 로데오에 나와 있는 이 물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 내려서 제일 그 번화한 거리이죠. 네, 같은 건물에 있는 것들 5층에 있는 것도 30평짜리도 낙찰을 받아갔네요. 1억 3천에 받아갔네요. 네, 그 밑에 있는 물건들도 쭉 보면 구례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이런 방이동, 좋은 지역이죠.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방이동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훌륭한 상권이죠. 이 신천하고 방이동 상권은 요 잠실내역 여기가 이제 신천역 상권이고요. 여기가 방이동 상권인데 여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천역 상권이 성장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에서 연인들이 젊은 청춘들이 놀이기구 타고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으러 갈 때 갈 곳을 정할 때 딱 두 군데였습니다. 거의 잠실 신천으로 놀러 가든가 2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로 놀러 갔죠. 건대 입구로 놀러 갔는데 지금 이제 성수동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은 자, 신천과 방이동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전망이 좀 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 건물이 들어서죠. 그리고 이 전체가 이제 마이스라는 그 곳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도 이제 유흥을 즐길 수 없는 업종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천이라든가 방이동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방이동이 신천보다는 연령대가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유흥업과 관련된 업종들이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술하고 상관없이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이건 제가 한 20년 전부터 강의를 했던 곳인데요. 은평 뉴타운입니다. 은평 뉴타운 연신내역인데요. 연신내역은 제가 20년 전에도 앞으로 이 상권은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 발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 은평 뉴타운 때문이죠. 은평 뉴타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흥업이 변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유흥업을 이용을 할 때 도심으로 빠져나가든가 이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불광역에 비해서 연신내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 상권이 계속 성장을 한 것입니다. 지도를 쭉 축소를 해서 보시면 딱 보이시지만 이 상권에서 도심에 있는 상권, 홍대 상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심에 있는 상권까지 거리가 멀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경쟁 상권이 거리가 멀다라는 건 이 상권이 안정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욕탕을 하는데 바로 옆에 큰 찜질방이 생기면 요 폐업을 하겠죠. 하지만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러면은 근리 안 가고 그냥 동네 목욕탕 갑니다. 그런 것처럼 상권과 상권 주변에 큰 상권이 있다라는 건 항상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그 상권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연신내역에 있는 1층 상가 전용 면적 50평짜리네요. 50평짜리에 오락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낙찰이 이제 33억이 됐네요. 전용 면적 50평. 평당 낙찰가가 6,6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6,600만 원은 전용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을 100% 하면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65% 정도 나옵니다. 많게 70% 정도, 적게는 50%도 안 나오죠. 밀리오레 같은 데에는. 복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용 면적당 6천만 원이면 분양 면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4천만 원 수준에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메인통에 있는 1층 상가였죠, 여기가. 보시면 이 오락실입니다. 이 오락실. 1층 오락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곳들을 보시면 여기 뭐 잠실동 또 나왔네요. 경매 나와 있던 아까 보았던 그 밑에 또 뭐 서초동도 나와 있네요. 이 서초동 물건 보시면은 이렇게 강남역과 논현역, 이 메인통이죠. 강남역에서 제일 처음 활성화가 된 데가 바로 이 뉴욕제가 뒤쪽이죠. 이게 계속 번지다가 그 다음에 길 건너편 CGV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제 상권이 급속히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 이쪽은 이제 언덕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그 더 이상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이 안쪽이 이제 전용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 커피숍은 되더라도 음식점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초동 메인 상권에 있는 1층 상가도 요게 경매로 받아갔었죠. 네, 이 건물입니다. 강남역 메인통의 1층 이 상가 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층 상가를 전용 면적이 14.8평이니까 계약 15평이네요. 16억에 받아갔습니다. 뭐 그 외에도 대부분 뭐 방이동 또 나왔네요. 여기 아까 나왔던 거 가락동도 또 나왔고요. 보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그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 상권들이에요. 가락동 상권 같은 경우도 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문정동 법조단지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문정동 법조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법조단지에 있는 사람이 유흥업을 이용하러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죠. 근데 가락시장이 제일 가까운 상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역 상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가 상권 좋아하시지만 대학가 상권은 지나가는 아이들은 말아도 소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방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층이 겹치는 이런 상권이 좋은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패턴이 있죠. 낮 시간대 소비를 하는 오피스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많이 매출을 올리죠. 이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 초저녁 시간에 삼겹살하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늦게까지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락동 시장이 영업이 끝나는 시간대가 대부분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벽 4시 정도 끝나게 되죠. 5시 정도. 소매를 하면은 보통 7시, 8시까지도 하게 됩니다만 그분들이 회식하는 시간대가 아침 8시예요. 7시. 그 아침에 가시면 노래방 문 연 데는 가락동에 노래방 문 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권이 좋고 데이트를 많이 하는 상권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데이트를 많이 하는 상권의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온 데가 역시 강남역에 아까 그 경매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이죠. 네, 요건 이제 3번동하고 뭐 시흥시 은행동이라는 곳도 있네요. 네, 요건 이제 경기도인데요. 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은행동에 있는 유흥업 밀집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버거킹 들어가고 스타벅스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경매 물건들이 좋은 지역에 나와 있는 것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를 하죠. 예, 이 공공 데이터를 공개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데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사용을 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상권 정보입니다. 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서울 지역 뭐 전국이 다 나와요. 그리고 업종 분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업종 분류를 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고, 참고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CSV 파일, 확장자가 대부분 CSV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 CSV 파일은 여실 때 이걸 그냥 그 엑셀로 여시면은 다 깨지니까요. 이 그 파일 하나를 가지고 데이터에서 텍스트, 네, 데이터가 있는 곳을 들어가서요. 네, 데이터가 있는 곳을 들어가서 한번 서울을 볼까요? 네, 서울. 네,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 구분기호로 분리됨 요거 선택을 하시고 다음 하시고,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공백인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쉼표로 되어 있어요. 쉼표로 되어 있음 하고 다음 마침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일이, 네,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엑셀로 이렇게 서울 지역에 있는 전체 가게들, 업종 상호, 네, 층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주소, 번지, 네, 기본 건물명, 뭐 이렇게 그 층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요건 좌표입니다. 지도에 표시하는. 자, 이 내용이 전체가 건수가 보시면 47만 4261건이에요. 서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 분류를 한 게, 여기에는 일반 사무소들이나 무역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은 다 빼고도 이만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술집만 뭐 분류를 하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창업하려는 업종에 맞춰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업종별로 술과 연관된 업종들이 있겠죠. 데이트와 연관된 업종, 친구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사업체 증감수, 점수,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을 여러 연도들을 계속 비교를 하면 증감도 알 수가 있어요. 폐업수, 신설수. 그리고 임대료는 그 평당 임대료, 이건 이제 증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얼마만큼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임대료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경기가 그동안 그만큼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을 한 내용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 경매 데이터, 요 경매 데이터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요 경매 데이터에. 자, 이 경매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 경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여러 그 경매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무 사이트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크래핑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이 리스틀리라는 프로그램이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깔으시고 바로 그냥 그 클릭을 하시면 엑셀로 파일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의 그 데이터들을 엑셀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내가 전문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시고 싶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QGIS라는 프로그램을 좀 배우실 필요가 있는데요. QGIS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보통 그 엑셀에서 얘기를 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100만 건, 120만 건 뭐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쿼리를 넣는다던가 그러면은 그 실상은 한 50만 건 정도밖에는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QGIS라는 프로그램은 아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데이터들의 좌표값이 있었잖아요. 그 지도를 여기에다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이 점들을 지우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구역을 막 나누어 놓았는데요. 이 나누어 놓은 이유는 이 상업시설들 밀도를 가지고 구역을 다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가 참 제가 보면은 답답한 경우가 아직도 그 상권 분석을 하시면서 원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참고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이 지역에 그 얼마나 세대수가 살고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블럭 테헤란로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큰 도로예요. 이쪽에 분식집이 있습니다. 분식집이 있는데 이 분식집이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B블럭에 있는 사람은 A블럭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굳이 여기에도 이제 분식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분식집 상권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이곳에 만약 이렇게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백화점이 들어서면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차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분식집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옆에 백화점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B블럭이 이 A블럭에 있는 분식집은 B블럭이 같은 상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권 분석을 하는데 나 혼자만 분식집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업종이 약국이죠. 약국은 병원이 있는 데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 아산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들 앞에 있는 1층 약국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약국들, 그 1층 점포 한 30평 정도 되는 약국이 연매출이 거의 2, 30억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옆에 있는 업종들이 중요한데 이런 분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커피숍, 치킨오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업종이 무슨 업종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업종 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업종 간에 서로 양립하는, 서로 도움을 주는 업종들이 있고 해가 되는 업종은 당연히 경쟁점이죠. 여러분들이 경쟁점이라고 하면 치킨오프 할 거야. 근데 여기 치킨오프가 없어. 경쟁점이 없어가 아니라 경쟁점은 소비층, 소비 수준, 소비 패턴이 유사하면 경쟁점입니다. 같은 치킨이 경쟁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라고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선상에 같이 있으면 그건 경쟁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쟁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경 500m 이런 거 원을 그린 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상권 분석 기법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발달을 했으니까 그네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일반 병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반경 500m에 있는 세대수만 보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경 500m를 상권으로 대부분 설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답답한 경우가 언제냐면요. 강남역 같은 데에서 세대수를 세서 뭐 할 거예요? 홍대 상권, 성수동 상권, 신천, 방이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로수길, 압구정동, 그런데 세대수 세서 뭐 하실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학가 상권에 유동인구 많아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네들이 거기에서 소비를 하는 업종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 물건을 내가 전국에 있는, 이건 이제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내가 만든 상권 분석 그 툴로 이렇게 엑셀에 연결을 해서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다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수업에. 예, 감사합니다.